부자 아빠 청홀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홀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좋은 책 한 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이 책입니다. 그 유명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책이 나온 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기업에서 직장 생활할 때 그때 이 책이 한국에 소개돼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우리나라 이 기업들의 어떤 긍정의 조직 문화, 칭찬하는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아주 잘 읽었던 기억이 나고, 그 당시는 그냥 좀 좋은 책이구나, 칭찬을 해야 되겠구나, 칭찬의 위력이 대단하구나, 그냥 그 정도만 느꼈었고요. 지금에 와서 읽은 이 책의 무게감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제 역할이 다른 거죠. 지금 제가 직원들을 데리고 있는 한 회사의 대표고,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도 저희 아이들이 지금 꽤 컸죠.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의 자녀를 기르고 있는 그런 아빠로서 읽은 이 책은 또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책을 다시 읽는 내내 너무나 느낀 바가 크고 해서 읽는 내내 한 30만 번 정도는 고개를 끄덕끄덕 계속 연신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맞았어, 바로 이거야, 나는 왜 그러지 못했을까, 알면서도 왜 행하지 못했을까, 그래 바로 하자 하는 어떤 큰 마음을 준 그런 책이었습니다. 최근에 읽었는데요. 그래서 읽으면서도 유튜브로 또 블로그로 많은 분들께 꼭 소개를 시켜야겠다. 오래된 책이지만 이런 책이 정말 좋은 책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책에 고래가 등장합니다. 샴이라고 하는 범고래가 등장을 하는데요. 범고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아주 사납습니다. 그런데 이 범고래를 잘 훈련시켜서 아주 멋진 범고래 쇼를 보이고 있는 거죠. 어느 곳에서. 이 책의 주인공인 웨스라는 사람은 어떤 기업의 중간 관리자인데 요즘 굉장히 좀 안 좋은 겁니다. 이제 매출 실적도 썩 좋지 않고, 그리고 회사 내에서 인간관계도 요즘에 좀 삐걱거리고 해서 좀 위기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휴양지에 와서 이 범고래 쇼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아니 어떻게 해서 인간도 아닌 저 무시무시한 범고래를 저렇게까지 잘 훈련시켰을까 하고 그 훈련하는 데를 가봤더니 단지 훈련이 잘 된 게 아니라 이 범고래와 그 조련사인 데이브,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끈끈하고 서로 간에 신뢰관계가 구축돼 있고 서로가 서로를 너무 아끼고 좋아하고 친하고 이런 관계가 만들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해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관계가 만들어졌을까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 이 안에 담겼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핵심은 칭찬이었던 거죠. 칭찬. 여기에서 배운 것을 본인이 돌아와서 본인의 회사에 또 본인의 가정에 접목시키면서, 그러면서 회사에서의 인간관계도 더 좋게 만들고 가족 간의 어떤 관계도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담긴 책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칭찬이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칭찬을 잘해야 인간관계를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건 아마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주로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그 핵심적인 것을 어떤 긍정의 것, 칭찬 이런 쪽으로 좀 풀어가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지적하고 좀 잔소리하고 혼내고 좀 이런 쪽으로 많이 풀어가시는 편입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가정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가정의 리더고, 가정에서는 제 아내나 제 아이들한테 좀 가급적이면 부정적인 피드백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거의 안 하고 있고, 주로 잘한 거를 좀 보려고 노력하고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고 칭찬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제 아내나 제 아이들과의 관계도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직장에서 제 일터에서는 제가 가정에서만큼 그런 역할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바쁘고 가야 할 길이 멀고 좀 이래서인지 뭐 이것도 아마도 핑계이겠습니다만 좀 잘하는 것을 보아주고 좀 칭찬을 많이 해주고 이러는 것보다는 뭔가 하다가 일이 좀 잘못되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직원들이 실수했을 때 좀 그때 좀 더 집중을 하고 그때 좀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혼내고 좀 이렇게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아직 이러고 있구나라는 어떤 깨달음, 현실 인식을 좀 더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이 책을 보는 내내 좀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도 많이 들었고요. 여기에 어떤 우리 가정이나 직장에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에 대한 이 반응, 우리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는 뒤통수 치기 반응, 그리고 또 하나는 고래 반응입니다. 이 뒤통수 치기 반응은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평상시 그냥 문제가 없고 잘할 때 사람들이 무난히 본인들의 역할을 해내고 있을 때는 관심도 안 갖고 그걸 뭐 칭찬할 생각도 안 하고 당연시 여기고 있다가 그러다가 뭔가 일이 틀어졌을 때 실수를 하거나 잘못한 게 발견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너 이거 왜 이렇게 하냐 너 잘못했다고 여기에 집중하는 거 이게 뒤통수 치기 반응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 고래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한 것은 가능한 모른 척 해주고 그것을 들춰내더라도 짧게 가볍게 별거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그리고 잘하는 거 어떤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당연시 여기지 않고 거기에 계속 집중하고 신경 쓰고 관심을 갖고 있다가 그런 작은 잘한 걸 했을 때마다 칭찬해주고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고 이게 고래 반응이라는 거죠. 둘 중에 어떤 것을 주로 일상생활에서 주로 했을 때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상대방을 더 움직이게 하고 상대방을 더 행동하게 하겠느냐 이거는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당연히 고래 반응일 겁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주 재미있는 말인데 항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잘한 일을 알아주세요 라는 커다란 표어를 붙이고 다닌다고 상상을 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 너무나 맞는 말인 것 같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잘한 일을 좀 알아주세요. 알아봐 주세요. 제발. 이러한 표어를 여기 붙이고 다닌다는 겁니다. 어쩌면이 아니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길거리에서나 친구들을 만날 때나 항상 저도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 사람인데 가급적이면 제가 못하는 것은 눈 감아줬으면 좋겠고 누구라도 내가 잘한 걸 알아봐주고 그걸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사람을 저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잘 못해왔을까? 그동안 가정에서 좀 제가 부족했던 부분 또 특히 직장에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 또 같이 협업했던 뭐 강사님들 뭐 우리 회원님들 수강생분들 좀 더 그분들의 어떤 밝은 부분 좋은 부분 긍정적인 부분 잘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제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집중하고 좀 거기에 칭찬하고 알아봐드리고 인정해드리고 그럴 수 있었을 텐데 못 그랬던 부분 제가 솔직하게 반성하고 이 기회를 빌어 많은 분들께 고백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모멘텀으로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좀 그런 부정적이고 안 좋은 부분 그런 부분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보다 좋은 부분을 보면서 칭찬 많이 하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이런 밝고 진짜 신명나는 이런 쪽으로 저희 가정, 조직, 일터, 제 주변 한번 만들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변함으로써 제 주변도 변하게 한번 만들려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좋은 곳에 집중하는 우리들, 칭찬 많이 하는 우리들, 밝은 것에 집중하는 우리들, 긍정적인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